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미래 가치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중에서 말이죠. 이 원주는요. 원주는 우리가 거의 수도권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수도권으로. 최대 융자 매매 가격만큼 25억이 나온다. 10만 원.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210만 원에 대한 우리가 이자를 조금 더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시고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사업자 여러분께 항상 제가 강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환기입니다. 환기. 내사에 주시면 제가 이제 월간지에 인터뷰하는 책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선물도 여러분께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9월이 이제 접어들면서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직접 이제 피부로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현재 날씨보다 조금 더, 날씨가 이제 차가워진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떤 이제 소유자께서는 말이죠. 난방비를 이제 절감하기 위해서 호텔 건물에 있는 문을 아주 꽁꽁 아주 다 닫아 넣죠. 그런데 저는 우리 이제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시고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이제 사업자 여러분께 항상 제가 강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환기입니다. 환기.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호텔을 취득해서 운영하시는 분이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현장에 호텔을 이렇게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항상 확인하는 작업이 창문 열고 방문 열고 현관문 열고 계단문 열고 이 환기를 제대로 실시간으로 잘 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 부분부터 가장 먼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항상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취득해서 운영하시고 컨설팅을 이제 받아서 운영하시는 우리 사업자분들이 현재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좀 많이 웃으시면서 흐뭇해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 호텔 황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환기였어. 내가 깜빡 놓쳐가지고 환기가 안 하는 날 와가지고 확인했을 때 점검을 했을 때 환기를 안 시키고 있으면 내가 그때 당시 많이 혼났었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아주 흐뭇하게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 있을 건데요. 여러분 호텔은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날씨가 좀 선선해지다 보니까는요, 저희 이제 회사에 내사를 해주셔서, 상담을 해주시는 예비 투자자분들이 계속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호텔을 상속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냐, 처분을 해야 되냐, 어떤 그런 고민에 대해서도 상담을 좀 많이 해드렸고요. 예비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본인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아주 가려운 데를 깔끔하게 이렇게 해소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내사해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호텔, 저희 회사죠. 네, 호텔이 아닙니다. 네, 회사에 내사해 주시면 제가 이제 월간지에 인터뷰한 그 책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선물도 여러분께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권 말고도 다른 여러 권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랜덤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책자도 제가 월간지를 이렇게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강원도 네, 원주에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라고 표기하지 않고요. 네, 원주까지 이렇게 표기를 했죠. 원주. 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네. 강원도 중에서 말이죠. 이 원주는요. 원주는 우리가 거의 수도권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수도권으로. 행정구역상은 강원도지만 우리가 생활권으로 보시면은 원주는 수도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게 바로 뭐가 입증이 되는 거냐면 물론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비수도권 내에서 원주 같은 경우는 그 원주의 이제 그 대표적인 호텔이 입지한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권에 호텔의 소유자분들이 있죠. 호텔을 현재
소유해서 보유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거주지가 거의 대부분이 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원주에 가서 호텔을 사셔서 이렇게 운영하시고 그러는데 그만큼 행동 반경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원주를 선호하시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런 장점 때문에 또 어떻다? 처분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처분할 때. 왜 유리하겠습니까? 비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을 취득하시는 매수인이 비수도권에 더 많을까요? 수도권에 더 많을까요? 수도권에 훨씬 더 많죠? 네, 수도권에. 그래서 예를 들면 충청도에 있는 호텔이에요.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그러면 충청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경우가. 그래서 어떻다? 이거를 원주에 대입하면 향후에 황금성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우리가 리스크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물건 번호는 119918번입니다. 사용 승인을 볼까요? 1997년 12월 19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죠. 대지 면적 321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97평입니다. 연면적 1200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363평입니다. 현재 매가 25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소유자께서는 융자가 없어요. 융자가 없고 최대 융자 25억까지 가능하고요. 실인수가 10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는데 25억이 바로 매매 가격이 만약에 25억이면 매매 가격만큼 최대 융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조건부겠죠. 10억 리모델링 조건부입니다. 조건부로서 최대 융자가 매매 가격만큼 25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고요. 만약에 매매 가격이 24억에 체결이 됐다. 그러면 최대 융자 24억까지 나오겠죠. 100%를 초과해서 융자가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100%까지 나오는 물건도 거의 없는데 100%를 초과해서 나오는 물건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월 매출이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융자가 하나도 없어요. 매출이 2,500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수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겠죠. 왜? 고정 지출이 적게 소요되니까. 은행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온다겠죠. 매출이 2,500밖에 안 나오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본 호텔을 만약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거의 모텔급이죠. 본 호텔을 리모델링을 안 한다 그랬을 때 안 하게 되면은 매출을 상승시키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매수인은 융자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 구조가 정 안 맞겠죠, 이게. 수익률 구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현재 소유자처럼 여러분께서 현금이 25억이 있어요. 나도 융자 하나도 안 받고 현금으로 25억을 주고 사겠다?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호텔을 취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미래 가치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요? 조금 더 그냥 쉽게 풀어진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내가 일정하게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이 호텔을 취득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말이죠. 두 가지 요건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그 첫 번째는 수익이 나와야 되겠죠.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호텔을 사셨는데 수익이 안 나와. 한 몇 달 있으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 몇 달도 아니죠. 다음 달에 넘어갈 것 같아.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호텔은 처음에 잘 사셔야 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사셔야 돼요.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한 이제 고객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호텔을 취득을 했는데 한 3개월밖에 안 됐답니다. 3개월밖에.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6월 달 정도? 6월경에 이제 호텔을 취득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팔아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저는 신이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런 물건은요, 처분해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뭐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뭐 화장지입니까? 3개월 만에 팔아주게? 그러면 부동산 안 살 사람 하나도 없겠죠. 네. 그래서 사기 전에, 사전에 항상 우리가 리스크를 파악할 줄 아셔야 되는데, 예, 이분도 이제 뭔가 구체적인 이제 원인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복합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복합적인 이유가. 그리고 그 해당 상권이나 입지 조건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사면 안 되는 그런 입지 조건에 있어요. 입지 조건이. 예. 저는 저희 고객님들께 그런 물건을 브리핑 드리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수익은 좀 나옵니다. 그 물건, 제가 아는 물건이더라고요. 수익은 나와요. 근데 입지 조건이 그렇게 좋은 그런 호텔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수익은 나오지만 또 다른 좀 방향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중개 시장에 또 내놓으신 거예요. 이거 팔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더 팔리겠냐 이거예요. 아니면 조건은 있겠죠? 원가 이하. 원가 미만이죠? 원가 미만으로. 예를 들면 뭐 이분이 뭐 한 50억에 호텔을 취득했는데 취등록세까지 하시면 원가가 얼마입니까? 원가가 뭐 한 중개 보수까지 하면은 50, 한 2억 5천 정도 되겠네요. 네, 그죠? 원가가 52억 5천인데 뭐 터무니없게 뭐 45억에 판다? 이렇게 파시겠냐 이거예요. 이럴 리는 없겠죠. 그러면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유하면서 불행해진다는 거죠. 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인데, 그죠? 네. 두 번째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 별표 3개짜리 팁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토로 운영할 수 있는 호텔이어야 됩니다. 오토로. 해당 물건과 지금 연관성이 있어요. 오토로 운영할 수 있는 호텔을 취득하셔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토 개념이 뭐냐? 오토. 내가 없이도 내가 직원 고용해서 대표적인 직원, 카운터 직원, 청소 직원을 고용을 해서 내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직원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오토죠. 네. 오토로 운영할 수 없는 호텔은 내가 의무적으로 호텔이나 모텔에 가서 청소를 하든 카운터에 앉아있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면 호텔은 365일 24시간 운영체계죠. 그런데 내 시간을 내가 호텔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이 호텔 내가 건물주인데 역설적으로 호텔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이게 행복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과 오토의 이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거를 그대로 이쪽 호텔에다가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매출이 2,500이에요. 원리금 상환을 안 하기 때문에 지출은 그만큼
적게 들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월 매출 2,500이면은 직원의 고용수는 매출 대비 직원의 고용수입니다. 규모 대비 직원 수가 산정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매출 대비 직원의 고용수가 산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직원을 몇 명을 고용해야 되냐면 최소한 카운터 직원 2명 고용해야 되고요. 청소 직원 최소한 1명 고용해야 됩니다. 2,500이면 왜? 카운터는 24시간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대로 근무하게 되면 2명. 청소는 월 한 달에 2,500이면은 1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매출 2,500으로 직원들 3명 고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비품비, 세탁비, 여러 가지 있죠? 뭐 광고비, 그죠? 또 세금 내야 되죠. 네, 세금. 올해는 이제 9월 달이니까,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 달이네요. 9월 달에. 그죠? 그런 거를 제외하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남는 게 있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네, 3명 고용하려면 말이죠. 아무리 적게 해주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800만 원은 줘야 되겠네요. 한 달에 3명 고용하려면 이렇게. 근데 그 2,500에서 인건비만 800만 원씩 우리가 매달 따박따박 지출하게 되면 2,500에 남는 게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빤한 거죠. 그죠? 이제 소유자와 배우자와 그 다음에 뭐 자녀분들이 조금씩 역할 분담을 해서 카운터 직원을 다 고용 못하고 일부는 이제 식구끼리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다? 시간이 묶여 있다. 그러면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을 취득해서 행복해지시려면 타 물건과 다르게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 오토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조건이 맞춰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행복이라는 정의를 어떤 책에서 봤거든요. 공식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책에서 행복이라는 공식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행복의 공식이 욕구 대비 현금, 자산이죠. 그냥 현금이라고 표현할게요. 욕구가 높으면 높을 만큼 내 자산이나 내 현금이 많이 있으면 행복에 대한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욕구는 큰데 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은데 돈이 없어. 사고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죠.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돈이 중요하죠. 우리가 욕구를 억누르는 거는 종교적인 개념이죠. 무소유. 그죠? 그 욕구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욕구를 누르면서도 상대적으로 내가 많은 자산을 확보해야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호텔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전에 또 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강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고 계시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매출, 월 매출 2,500만 원 대비 이런 조금 뭐랄까 추상적인 개념까지 제가 끄집어 와서 이거를 이제 제가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리모델링 비용을 10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죠. 10억을 투자했을 때 제가 분석을 했더니 10억을 투자했을 때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6,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 그죠? 네, 이 정도는 매출이 나와야 되겠죠? 네. 전문가도 인정하는 호텔 황제라면 이렇게 예상 가능한 매출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 매출 대비 직원을 오토로 고용해서 나는 놀러 다닌다? 그건 아니죠. 관리 감독 하셔야 되겠죠? 관리 감독 하시면서 꾸준하게 이제 호텔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주 하면은 이제 좀 나는 지방에는 좀 내려가기가 요건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여러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 자본이 조금 많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이 지금 안 팔려가지고 현금 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호텔을 하나 사고 싶어. 현금은 10억이 있어. 그러한 우리 예비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 물건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이제 기대 수익률을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촬영분은요, 총 3개의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이제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이번 파트 때에는 현재 이자율과 과거의 이자율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3월 이전의 이자율을 비교 분석을 해서 이자액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까지 같이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물건의 이자 지급액을 한번 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용자 25억 우리가 2금융 기준이죠. 용자를 받는다면 현재 이자율은 6.5%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6,25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겠고요. 1억 6,250만 원을 한 달로 한번 얼마를 내는지 보시냐면 12개월로 나눠보니까 1,354만 원이네. 54만 원. 매달 6,500만 원에서 1,354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작년 3월 이전의 이자율은 5.5%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5억, 5.5% 하니까 이자액이 1년에 얼마가 나왔냐면 1억 3,7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액과 작년 이자액을 이렇게 차액을 봤더니 연차액이 말이죠. 연차액이 2,500만 원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2,500만 원, 1% 차이죠. 2,500만 원 차익이 났는데,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부담해야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약 210만 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죠. 210만 원.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210만 원에 대한 우리가 이자를 조금 더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교 분석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본 물건을 취득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되면 월 매출 6,500만 원 예상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얼마 투자하시죠? 자기 자본 10억 투자하십니다. 6,500만 원 중에서 1,750만 원에 대한 매달 순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 1,750만 원은 세후 기준입니다. 세후 1,750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21%. 상당히 현재 기준으로도 높게 나오는 수익률이죠. 만약에 이제 작년에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지금 이자 차액이 210만 원이 더 순수익으로 가겠죠. 순수익으로. 그러면은 1,960만 원의 순수익이 나오는 건데, 금리 상승분만큼 우리가 지출이 빠지니까 그 기준으로 21% 이렇게 우리가 예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말이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